아이고 그 여담인데 두 번째 인터뷰 이어가려고 하는데 뭐 대사가 준비도 안 된, 대본이 준비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좀 푸념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훨씬 더 편안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준비를 안 해갖고 오는데, 그래도 뭘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 자체를 생각을 많이 해갖고 왔는데 요즘 여러분들 좀 되게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. 유튜브가 어떤 상황이냐면 뭔가 방법이나 꿀팁 위주로 많이, 뭐 변호사님 유튜브에서 뭐 꿀팁 찾아보신 거 있어요? 뭐 글쎄요. 뭐 공원을 빨리 달리는 방법, 좋은 공원, 좋은 여행, 뭐 이런 거 찾잖아요 원래. 그렇죠. 맛집 찾는 것처럼. 그렇죠. 그죠? 그거를 찾는 거에 대한 거 자체를 찾아보는 그런 특징들이 많이 있어서 법률 서비스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변호사님은 예. 알고 있어서 괜찮은데 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보가 되는 거,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두 번째 인터뷰 여러분들과 함께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,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시작 전 단계부터 준비해 가야 되는 것들, 그 다음에 검사나 경찰을 만났을 때 그런 거 자체가 지금 유튜브 안에서 엄청나게 뜨겁게 그 회자가 되고, 그리고 의견을 찾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아무래도 지금 변호사님이야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, 실질적으로 그 잘못한 부분들 있는 사람들은 전날 잠도 안 오죠. 그렇죠. 뭐 검찰 가거나 그럼 진짜 좀 겁나잖아요. 그러니까 청심환 드시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. 청심환. 그죠? 그렇죠. 청심환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. 청심환이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네,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뭐 플라시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인터뷰 간단하게 경찰 조사, 검찰 조사에 대한 부분들 제가 한번 좀, 혹시 뭐 조사받기 전에 막 좀 떨리거나 막 이런 것 되게 불안 증세 갖고 계셨던 의뢰인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? 그러니까 이 이제 저랑 말할 때는 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. 근데 이제 가면은 계속 이렇게 그게 어디 있는데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죠. 네, 이제 이런 분들이 한 반 정도는 되는 거예요. 일단 그러니까 뭐 얘기해도 되는데 자꾸 뭔가 찾으려고 하고 네, 뭔가 그렇죠. 자꾸 다른 쪽으로 주의가 산만해지고 막 이런 거.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수사관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. 아, 처음에. 수사관은 이 짧은 시간 안에 한 두세 시간 안에 이 모든 거를 다 물어보고 담아야 되는데 의뢰인은 그 순간 와서 이렇게 이제 막 뭐 찾고 이게 있다라고 녹취 파일 들려드리려고 그러고 이제 이러다 보면 제대로 된 조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. 아무래도 수사관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면 조금 불이익은 있겠죠. 그렇죠. 네, 좀 네. 짜증을 내게끔 하는 거니까. 이미지도 중요하니까요. 네. 그 저도 옛날에 군 생활할 때 제가 중사일 때 그 중령분이 와서 조사받는 때가 있었는데 되게 거들먹거리는 거예요. 아, 되게 꼴보기 싫게 막 그 이제 계급이 높다고 막 그 내가 왜 이걸 얘기해야 되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근데 수사관 입장에서 또 수사관 쪽으로 반대로 수사관 입장이 좀 수준이 낮거나 좀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. 그런 경우도 있죠. 있죠. 예, 좀 예. 약간 그런 면에서 예. 어떤 거 뭐 혹시 뭐 간단하게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? 글쎄요. 뭐 조사를 했는데 막 잘 안 듣고 자기 혼자서 막 자기가 막 소설을 쓰거나 막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런 사건 많이 해봤는데. 그렇죠. 이런 라떼처럼 예, 예. 막, 나 이거 진짜 많이 해봤는데 당신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거. 예.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비트코인, 그렇죠. 예. 코인이 대세지 않습니까? 아. 그러다 보니까 코인에 있어서 내가 이런 사건 다 수사해봤는데 다 보면은 다 사기라. 그래서 당신도 내가 들어보면 뻔하다 뭐 이런 선입견을 처음에 딱 갖고서 조사를 시작하고 뭐 불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좀 있으시죠. 예.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거예요. 선입견. 그리고 선입견이고 이쪽은 긴장한다. 그죠? 네. 긴장하고 막 내가 말할 걸 못한다. 그렇죠. 그래서 중요한 건 실제로는 막 소변을 지리는 의뢰인도 있다 그랬어요. 막 그 당시에 막 되게 강압적으로 하니까 뭐 고문 이런 건 아니더라도. 그래서 자 일단 이제 내일 에어컨 좀 잠깐만 좀 꺼주시겠어요? 거기. 네, 죄송합니다. 그 조사를 하러 간다. 조사를 경찰이나 뭐 검찰 다 비슷할 텐데 조사를 하러 간다. 그러면 변호사와 선임이 된 그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와 전날 연락을 합니까? 전날도 물론 연락을 하지만 뭐 한 1, 2주 전에 미리 만나서 얘기해. 자료를 준비하죠. 아, 자료를 예.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수사관이나 그렇죠. 이런 사람들. 수사기관에 제출할 서류 아. 요걸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제일. 근데 혼자서 하는 사람은 그 의견서나 이런 거 제출 못할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저랑 같이 준비를 하셔야죠. 준비를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또
또 깨알 같은 또 홍보를 하고 지나갔어요. 그러니까 결국 혼자서 준비하지 마시고 이명준 변호사와 함께하라는 그런 얘기들을 아까는 뭐 말도 못한다고 하시더니 그냥 또 하실 건 하시네. 그렇죠. 변호사랑 그 전날이든 중요한 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1, 2주에 그 의견서나 이런 거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게 들어가는 거고. 그렇죠. 그 다음에 준비할 거는 준비를 하고 뭐 말씀하실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. 그럼 두 번째, 그럼 당일날 말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는 분명히 있죠. 그렇죠. 사실은 사실인데 말 안 해도 되는 말을 하지 말아도 된다라면 안 하는 게 좋죠. 그렇죠. 어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예를 들면 일단은 뭐 수사관이 쟁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쟁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장 문제가 있고, 그냥 유불리한 부분은 크게 뭐 어쨌든 사실관계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. 근데 이제 쟁점과 관계없이 자기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핸드폰 찾아가지고 녹취 들려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하는 거, 이런 걸 지양하셔야 돼요. 그렇지. 그리고 또 변호사는 그거에 대한 거 자체를 옆에 있을 때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이거는 좀 그 얘기 안 하셔도 된다고 약간 꾹꾹 찔릴 수 있습니까? 뭐, 예를 들면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방법이 잠깐 쉬겠다. 작전 타임. 잠깐 물 좀 마시고 오겠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나가서 이제 쟁점을 다시 잡아드리고. 그 타임아웃을 몇 번까지 불러줄 수 있습니까? 글쎄요, 통상 1시간에 한 번 정도. 근데 한 3번 부르면 수사관이 뭐라 합니까? 아니 뭐 뭐라고 하진 않죠. 변호인이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. 근데 물 먹을 권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?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는데. 그렇잖아요. 물도 조력을 받아서 조력을 받아서 물도 먹으면서 이제 타임아웃을 부른 다음에 그렇죠. 이제 나가서 저기 그거는 좀 뭐 굳이 수사관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는. 그렇죠. 그리고 놓치신 부분 같은도 같은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변호사가 없을 경우에는 그 의뢰인이 그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고. 그렇죠. 실제로는 지금 의뢰인들이 화장실 가고 뭐 소변 보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거의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. 그렇죠. 그죠? 그리고 내가 그죠? 그런 경우 많죠. 뭐 두세 시간 동안 그냥 앉아서 막 뭐 자기가 수사관이 쉬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. 계속 있는 건 타임아웃도 본인이 부를 수도 없고. 그렇죠. 잠깐만요. 뭐 조금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없는 거고.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피신이라 그러죠. 뭐 피의자 신문조서 뭐 이런 거 자체를 받을 때 좀 잘 알죠 제가. 그러니까요. 네. 피신,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신이라고 말씀하시죠. 피신 받고 이런 피신은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알지만, 그 피신 받는 거에 대한 거 자체를 봤는데 중요한 건 또 읽고 나서 확인을 하는데 우리 보통 의뢰인들도 조사 받으러 갔는데 좀 겁난다고. 내가 읽었는데 뭔가 검찰이 뭔가 좀 자기 편견에 따라서 쓴 내용이 있었어. 근데 수정하거나 이런 거 자체 꼼꼼히 읽어봐야 되죠. 그렇죠. 그 꼼꼼히 안 읽는 경우도 있는 거고. 사례 간단하게 혹시 있으세요?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3시간, 4시간 아니면 뭐 하루 종일 조사를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정신이 몽롱해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좀 끝냈으면 빨리만 끝나고 들어갔으면 그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한 20-30페이지짜리 피신을 주면 그냥 이렇게 좀 넘기고 힘들어 하고 이러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. 안 읽어보고 그냥 찍는다. 그럼 그건 증거로 다 확인이 되는 그렇죠. 거죠. 근데 문구 하나하나가 상당히 뭐 무죄를 다투실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요해. 그건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. 그 여러분들 잘 보세요. 지금 3-4시간 이렇게 가는데 화장실도 못 갔지. 빨리 나가고는 싶지. 이거 그냥 얘기한 거 대로 됐겠지 하고서 그냥 찍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재판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로 가니까 그렇죠.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네요. 그죠? 그러면 일단은 그 내용까지 하고 마지막 이제 시간이 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혹시나 좀 복장이라든지 뭔가 의뢰인이 입장에서 볼 때 뭐 변호사님이 준비를 시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 슬리퍼를 신고 간다. 그렇죠. 반바지를 입고 뭐 나시티를 입고 간다. 뭐 그런 것들 좀 있잖아요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좀 사례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좋은 게 좋은 거다. 그죠? 복장도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래도 어쨌든 수사관님도 이제 사람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모에 따라서는 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준비에 이제 복장 준비는 좀
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슬리퍼를 신고 간다는 그런 예의가 아니죠. 네. 예, 그 어쨌든 경찰서라든 검찰청에 들어가면서 예, 사람들 이목도 있고 그래서 그 의상이 뭐 어쨌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이건 아닌 것 같아. 근데 그 의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조금 더 좀 챙겨야 된다. 그렇죠. 지금 네,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장을 막 입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그냥 티는거나 아니면 그냥 수사관도 사람이고 검사도 사람이니까 그렇죠. 최대한 그냥 이미지를 좀 보여줄 네.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. 그럼 혹시 슬리퍼나 끝나시 입고 온 사람이 있다. 변호사님 어떻게 하시고요? 의뢰인 뭐 옷 어떻게 막을 수 사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? 그냥 입고는 가고. 사드리기는 여러분 그냥 담소삼아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은 수사관이나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보는 내용들에 대한 분위기 자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건 변호사의 그런 변호인의 그런 그 의견들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받거나 그럴 때 중요한 건 최대한 예의 있게,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논점을 흐트리지 않게끔 필요한 말만 얘기하고, 그 다음에 무인 찍거나 이럴 때 중요한 건 피신이나 이런 조서 적을 때 뭐 귀찮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꼼꼼히 읽어봐야 되고,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변호인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고요. 마지막으로 이명준 변호사와 함께하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보통 웬만하면 그 동행하셔가지고 도움을 주십니까?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동행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예, 해드려야지만이 저도 사건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 가서라도 이제 제가 사건을 모르면 이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당황할 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지 못하니까 예, 그때 제대로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저도 사건을 잘 알아야 돼서 동행을 주로 이제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. 그러면 중요한 건 가장 긴 시간 동안 동행해서 조사받으신 적? 이제 뭐 주로 이제 이 남부지방법원에는 네. 이제 증권 관련 사건들이 있습니다. 이런 사건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당사자들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 증권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끝났습니다. 네. 월요일부터? 네. 그러면 그 시간을 몇 시? 하루에 몇 시간? 아침 이제 9시에 시작하면 저녁에 10시까지 하고 잠깐 이제 그 의뢰인은 근데 집이 남해였습니다. 남해. 와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숙소를 잡아드려가지고 5일 동안? 그렇죠. 그럼 변호사님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? 저도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처음에 하루 이틀에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쟁점이 나오다 보니까 5일을 같이 지냈죠. 검찰 조사요? 그렇죠. 그 이제 최근 이제 유명한 신땡땡 주가 관련해서 와 진짜 5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 그 경찰 조사, 검찰 조사 되게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게 없으면 좋지만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조사의 전, 조사할 때, 그 다음 조사 후에 준비하셔야 되는 것 자체 간단한 그 팁을 드리니까요. 여러분들 반드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간단하게라도 사건이 있고 변호사와 함께할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인터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